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과학적으로 물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운이 좋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참 인생이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안 풀리노? 이런 이야기. 오늘은 운에 관한 이야기. 또 이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 생각 이것이 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으로 또 화를 피한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운에 관한 그런 생각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제목이 뭐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상당히 잘 듣게 되면은 삶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자, 운이란 무엇인가? 운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운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인생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직관으로 선택을 하였는데 마침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갈 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의 답을 찾고 있는데 마침 뉴스에서 찾고 있는 답을 신기하게 보게 되는 경우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글을 쓰다가 인생이란 단어 또 그거 말고도 꼭 필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TV에서 보는데 그 단어가 딱 정확한 표현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동시성이란 표현을 씁니다. 동시성. 어떤 그런 것이 딱 나타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런 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그 사건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이제 글을 적었는데 이 내용이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요즘 부동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침 촌에 집을 팔려고 했는데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서 손님을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인데 제 사무실에 오지도 안 하고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팔려고 하는 그 집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인데 한번 검토해봐라고 하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고 해서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고 제가 이제 저 부산에 있는 어느 부동산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어떤 사람이 보고 갔는데 아마 내 느낌으로는 조만간에 답을 준다 했으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니 지금 부산에서 어떤 손님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고 하려 그러면은 결정을 좀 빨리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했더만은 그 부산에서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을 하겠다고 바로 찾아와서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자기가 나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약을 바로 하게 된 경우죠.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것이, 왜 그 사람이, 제 아는 지인입니다. 제 사무실도 모르고 뭐 전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왜 하필 그 사람이 그 타이밍에 찾아왔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 땅을 매매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 보십시오. 우연히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그 사건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그 시점에 내 사무실에 오지 않았더라면 부산에서 그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금액이 있을 때는 많이 좀 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왔는지, 그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경우 저뿐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이라고,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자, 운을 저 자신도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운을 믿지는 않지만 운에 관한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운이 있다, 참 운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운이 좋다 또는 운이 나쁘다 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력보다도 운이 더 많이 작용한다, 많이 하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 했으면 어떤 이야기냐, 오죽했으면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 우리 인생은 운이 70%를 차지하고 기술, 자기 능력, 이것이 30%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운칠기삼. 자, 인생은 운이 7할이고 기술이 3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신뢰 있게 믿고 있습니다. 불교는 연기를 생각할 때 나름 이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이다. 제 이야기를,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은 연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법, 연기 아시겠죠? 연기. 서로 간의 인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고 상호 연관성 속에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를 생각할 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름 일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연을 만드는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연을 만들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즉 노력의 응답이 없으면 노력의 인연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인연의 하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인연도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쪽 상대에서 어떤 응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숱한 노력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운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자서전을 보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그 자서전에는 노력 많이 했다, 끈기가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 이런 단어보다도 우연히 어쩌다가 또는 어떤 인연이 나타난 그 덕분에 또는 운이 좋아서라는 단어를 그 자서전에 더욱 많이 보게 된다는, 그것은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연기의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상호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그 도움 없이, 상대의 도움 없이, 어떤 인연의 도움 없이 일이 성사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모두 다 인연의 끌어당김, 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든 모든 것이 다 인연의 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 내용입니다. 운을 좋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의 강의의 주 내용입니다. 자, 어떤 마음 자세로 삶을 대할 때 좋은 운이 나에게 펼쳐질까? 자, 운이 좋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계속하여 운이 좋게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반복하여 운이 나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이 좋게 돼서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 망하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운이 잇따르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인 자세로, 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 불운도 행운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자세, 삶의 그것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운은 나와 이 우주의 그런 기운과의 공명이다. 그리고 운은 나의 마음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같은 것을 저 우주에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면 그게 맞는 것들이 우주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밝게 보고, 그렇다면 그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공명입니다. 공명입니다. 누구하고? 내 마음과 우주의 마음이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운이라고 보죠. 운. 특히 그 운은 무의식 세계의 상념은 공명으로 공명하는 것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 마음은 그냥 표면의식이라 그러고 아주 깊은 의식을 심층의식이라 그럽니다. 잠재의식. 그런데 이 우주에서 나와 공명하는 것은 이 표면의식, 거칠의 의식,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깊은 내면의 의식이 이
우주와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나의 마음과 공명한 것을 끌어나 특히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세계의 생각, 상념, 이것이 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잠재의식, 깊은 내면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의식,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하는 이런 그 표면의식 보다도 저 밑에 있는 내 근본 마음, 바탕, 이것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심층의식이고 잠재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을 끌어당기거든 또는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표면의식이 아니고 심층의식, 깊은 의식. 저는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만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날 때 차문을 운전석 문을 여는데 뒷차가 내 차문을 박아갔다 그랬죠. 그때 뭔가 내가 조금 늦게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빨리 내렸더라면 아마 이런 영상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혹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나 운이 좋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잠재의식, 심층의식에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께서도 부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좋은 운에 대해서 좋은 운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과학인 양자역학의 가설에 의하면 가설입니다. 가설에 의하면 우주에는 뭐가 있느냐?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장이 있다. 제로 포인트 필드. 제로 포인트는 0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우주가 생기기 때 하는 처음 그 상태에부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로 포인트 필드 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 제가 공부를 한 것, 취직을 한 것, 이런 일을 하는 것, 누구를 만난 것, 모든 정보가 그 우주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설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자, 양자역학의 가설이면 우주에는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장이 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가 그 우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보가 많으니까. 우주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이 지구에서 일어난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를 그 우주의 제로 포인트 필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가 많죠. 정보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내가 내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운이 우리는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환을 면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일이 잘 풀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이라는 것입니다. 운.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 없죠.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면 이것이 운이 증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운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내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직관으로, 예감으로, 또는 적시적소에, 또는 동시성으로 우주가 나에게 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운입니다. 그 수많은 정보의 그 필드의 장에서 좋은 정보를 내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차에 내리면 안 돼. 차에 내리면 큰일 나. 그 정보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운전석에서 좀 천천히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 아시죠? 가설. 그렇게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생각이다. 각자의 생각이다. 왜 그런 미신적인 것 저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자, 하지만 무의식 세계의 긍정적 상념이 좋은 운을 가져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심층의식, 무의식 세계에 아주 긍정적인 내면이,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아마 좋은 운을 가져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다. 자, 왜 그러냐 봅시다. 긍정적인 태도는 말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평상시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여야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겠죠. 말이 시가 된다는 말처럼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할 동력을 스스로 잃게 만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주위에. 스스로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이 시가 된다는 그런 것.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할 동력을 스스로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하거나 능률도 떨어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당연히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나쁜 운이 따라오겠죠. 반대로 의식이 긍정적 상념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본래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집중력이 좋아져서 실수를 하지 않고 자신감으로 능률도 오르고 아이디어도 떠올라 일은 원만히 잘 풀려지게 된다. 이것이 운이 좋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심층의식, 내면의식에서 긍정적 상념으로 채워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운이 따르니까 운이 좋게 되면 감사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칭찬을 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이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남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또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좋은 운이 오기 쉽고 그럼으로써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상극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상극적 성질,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상극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도 마음속 깊은 잠재의식은 그 반대의 작용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고 표면의식에서는,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되냐? 불안과 두려움의 부정적 상념이 나의 내면의식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표면의식이 아니라 심층의식, 내 잠재의식 밑에 있는 그것이 운의 끌어당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겉으로만 오늘 잘 될 거야,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층의식, 내 내면의 의식, 무의식의 세계,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듯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이 잘 된다, 그것이 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겉으로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부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아무리 자신 있는 생각을 가져도 좋은 운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층의식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잠재의식, 심층의식, 저 밑에 근본 뿌리로부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심층의식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울까?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해석입니다. 자, 누구나 이 해석이 우리 인생입니다.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사 무슨 좀 순간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누구나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한 경험보다도 실패한 경험에 기억이 강하게 남아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상념을 일으킨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부정적인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것을 다음에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감정, 이것이 뭐냐? 걱정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부정적 상념입니다. 자,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였더니 일이 쉽게 해결된 경우, 또는 취업난에 어렵게 취직을 한 경우, 업무를 무난히 잘 처리하여 회사에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큰 대단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경험이라도 성공의 경험이 많았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운이 좋았다. 야,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나 아주 큰 성공을 이룬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의 이 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로 큰 행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운이 운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상념을 마음속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이라도 이루었다, 운이 좋았다, 야, 내가 그거 참 나에게 좋은 눈이 닥쳐왔구나, 이런 것을 자꾸 마음속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운이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하다가 큰 운도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긍정적 상념을 마음속에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실제로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저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결국 이 조금의 안 좋은 것, 이것도 더 큰 좋은 것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나 실망하기나 좌절하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적 상념을 마음속에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운을 끌어당기는 마음 자세다. 실제 당신의 삶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운이 다가옵니다. 성공해서 좋고 실패해도 그것은 또 다른 성공의 재료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이다. 정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잠재의식, 심층의식에 긍정적 상념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자, 당장 부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를 위한 잠시의 시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해석이다. 여기 나오네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석이,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긍정적 삶을 살 수 있고 부정적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다음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수호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어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죽음까지도 그 우주의 수호천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죽음을 나에게 갖다 줬다는 이런 생각,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긍정. 이것이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잠재의식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잠재의식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풀려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에게 무엇이든 바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큰 제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삶의 태도며 부처님에게 무엇이든 바치는 삶의 자세다. 자, 제가 혹시 그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김원수 법사님이 지은 이 책입니다. 자, 김원수 법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는 책입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6년 전, 7년 전에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모든 내용을 제가 막 그 불교 공부를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전부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저 책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제가 뭐 서울까지 올라가지고 그 김원수 법사님을 만나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7년이 지난 오늘 완벽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부처님에게 무엇이든 바치는 삶의 자세, 무엇이든 바치라 그럽니다. 어떤 일이 뭐 안 좋습니다. 어떤 일이 뭐 참 가족 간에 서로 간에 그 참 그 고통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김원수 법사님은 뭐라고 하냐, 부처님에게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완전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에게 바쳐라. 그것은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 절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다고 부처님에게 바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도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에게 바치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설법인 중도입니다. 자, 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삶의 태도며 부처님에게 무엇이든 바치는 삶의 자세입니다. 결국은 좋은 운으로 나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절대 긍정입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이 좋게 펼쳐진다는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우주는, 부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 그럴 때 좋은 운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는 이 내용 꼭 가슴속에 새겨서 좋은 운을 아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의심 없이 우주에게 전탁하라. 전탁.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것은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 전탁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서 좋고, 안 좋은 일도 결국은 좋은 일로 부처님이 저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죠. 감사해야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두
감사해야 될 일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역경을 넘어서는 지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넘어서는 지혜는 반드시 이 우주에 있습니다. 왜 우주에 있다고 그럽니까? 이 우주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운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대할 때 좋은 운이 당신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무엇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 자, 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전탁의 기도를 하라. 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것이 뭐냐? 절대 긍정이며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다. 제가 이제 적은 내용을 한 3장 가까이 되는데, 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요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중도적 삶의 태도고, 또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도, 일견 안 좋게 보이는 것도 모두 다 부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 견디면 큰 좋은 운을 나에게